자, 안녕들 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득세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38쪽, 538쪽 취득 시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우리가 취득세라는 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신고납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60일도 중요하지만은 언제부터 60일을 계산하느냐,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래 형태마다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기라는 것은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취득일을 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상승계일 때, 유상승계, 즉 돈 주고 사올 때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냐? 계약상으로 처리하느냐, 사실상으로 처리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서 어떨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일로 보는 거고 어떨 때는 사실상의 잔금일로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요거죠. 객관적으로 그 날짜가 입증이 됐냐 안 됐냐,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면은 계약서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의 잔금일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입증됐다는 말은 뭐냐? 하나씩 보죠.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다. 그럼 국가 소유의 것을 개인이 취득을 했을 때, 그럼 국가는 내가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국가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얼마를 잔금을 언제 줬느냐, 국가는 잔금을 언제 받았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날짜가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국가가 언제 받았느냐, 국가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잔금을 언제 받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다. 또 하나, 수입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수입이라는 건 외국의 것이 우리나라에 도착이 되는 게 수입이 아니죠. 도착된 물품을 세관을 통과하는 게 수입이 돼요. 그럼 세관에다가 내가 언제 샀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고를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 요건 다 어디? 수입하면 수입신고서 작성하죠. 그럼 여기에 날짜를 써야 됩니다. 그 날짜가 입증이 된 날짜니까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 그 다음 공매, 경매에 입찰을 했다. 내가 1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이게 언제가 내 것이 되느냐? 1억의 낙찰대금을 내가 입금을 시켰을 때, 경매대금을 완납을 했을 때 그 날짜가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죠. 해서 경매, 공매가 나왔다. 그럼 낙찰받았을 때 그 낙찰대금을 언제 입금시켰냐?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 날짜가 입증된 날이 되겠죠. 그 다음 판결문에 의하여,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두 가지가 포인트죠. 갑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에 있는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이 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 요게 이따가 배울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판결문은 판결문의 날짜도 취득일이 되는 거고 판결문의 금액도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좀 뒤에 과세표준 시간에 다시 나오겠죠.
판결문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에서 입증된 날짜, 판결문에서 입증된 금액 두 가지가 포인트다. 그러나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니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을 못한다. 즉 판결문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해조서 당사자끼리 화해했대요. 인락조서 당사자끼리 인정을 했대요. 이건 쌍방이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상의 날짜, 화해조서, 인락조서상의 날짜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결문 인정한다. 화해조서 인정 못한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예가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 법인장부. 법인은 수익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장부에 꼭 써야 되겠죠. 장부에는 거짓을 쓰면은 분식회계라 제재를 많이 받아요. 따라서 법인은 장부에 쓴 금액은 바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결문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자, 법인이 오늘 공장부지 대금 1억을 지급을 했다. 그럼 오늘 장부에 써야죠. 그럼 장부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것. 또 1억을 지급했다. 장부에 쓰면은 장부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 날짜와 금액, 법인장부에 나와 있는 날짜와 금액, 요 두 가지는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경우는 단어만 찾으면 되는데 5개만 찾으면 돼요. 뭐가 있느냐? 앞에 걸 따서 국, 수, 공, 판, 장 5개. 국수공판장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사실상의 잔금일. 그런데 국수공판장이 없어. 그러면 계약서를 인정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1차전을 여러분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단어만 찾아. 국수공판장 있네. 요거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이 말이 없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자, 그러면 계약서상의 잔금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계약서를 썼으면 잔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꼭 써야 되겠죠. 사회에서는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괄호가 돼 있다. 그럼 매도인이 잔금 얼마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서 계약서 쓰겠어요? 사회에서 말이 안 돼. 그런데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은 5월 5일에 얼마를 지급하도록 한다. 써야 되는데 명시가 되지 않았다.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국수공판장 단어가 있다. 그럼 사실상 없어. 계약서상. 근데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되는 날.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이 있나 없나 찾으면 되겠죠. 그러나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쌍방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판결문에서 제외가 된다.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유상승계, 돈 주고 남의 걸 가져왔을 때는 국수공판장이냐 아니냐 요것만 여러분이 구별하면 됩니다.